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아트 메이크업 실행입니다. 여기서 아트 메이크업이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일러스트를 그리고 메이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배웠던 자격증 메이크업과는 달리 아트 메이크업은 일러스트를 그리고 그 그렸던 일러스트를 토대로 마네킹이나 모델한테 적용하는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얼굴과 신체를 연결하여 스케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러스트를 그리고 나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지에 맞는 재료와 도구를 선택하여 채색할 수 있다. 셋째, 펄 등의 부가적 재료를 활용하여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모델이나 마네킹의 채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상, 헤어, 장식, 오브제를 활용하여 토탈 코디네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 메이크업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가장 많이 사용했었죠. 그렇다면 파운데이션은 어떤 재료 중에 메이크업 중에 하나이냐면 파운데이션은 베이스 메이크업의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데이션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줄에 판타지 메이크업을 할 때 화장품이나 물감의 선명한 발색을 도와주고 피부의 착색을 방지해준다. 우리가 색상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베이스를 깔아주어야 하는데 사용할 재료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렇다면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사진에서 보면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액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림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 팬케이크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고체형이고요. 그 중에서 스틱 파운데이션이 가장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피부에 아트 메이크업을 할 때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아이섀도우인데요. 아이섀도우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본 타입인 케이크 타입입니다. 케이크 타입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케이크 타입은 다양한 색상과 그라데이션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둘째, 크림 타입 아이섀도우입니다. 크림 타입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많아 퍼짐성이 좋고, 그러니까 바르기가 좋고, 발색력과 지속력이 좋다. 색상이 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색력과 지속력을 요하는 메이크업에는 크림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펜슬 타입의 아이섀도우입니다. 펜슬 타입의 아이섀도우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겠죠. 그래서 휴대가 간편하고 발색력, 색깔이 잘 나오지만 유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 후에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케이크 타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 메이크업을 할 때 눈 화장에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 펜슬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펜슬을 사용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그리기가 어렵고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케이크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위에다가 얹어서 그라데이션 해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가 있습니다. 파우더 타입은 그림에서와 같이 분말로 되어 있죠. 입자가 곱고 쨍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쨍한 색상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면 무대나 파티, 메탈릭한 메이크업에 많이 활용하는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 중에서 물감입니다. 물감은
우리가 이번 작품을 완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얼굴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네킹에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네킹의 작업을 할 때는 기존에 쓰던 케이크 타입의 섀도우를 사용할 때엔 그라데이션이나 발색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사용하기 전에 물감을 사용하여 선적인 표현과 발색력을 표현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케이크 타입의 섀도우를 사용했을 때 그라데이션이 용이하게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물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라이닝 컬러. 다시 한번 말해서 유성 물감입니다. 유성 물감은 제품 자체의 이름에서와 같이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발색과 그라데이션 용이하여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으나 번짐 현상이 있으므로 피부가 겹쳐지는 곳에는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라는 말은 발리기는 정말 잘 발리나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잘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에 개어 사용하는 아쿠아 컬러, 다시 말해서 수성 물감은 물과 땀에 취약하여 두껍게 채색하면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방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브러쉬가 있습니다. 에어브러쉬에는 리퀴드 타입의 바디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작품 활동할 때에는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볼 거예요. 마네킹에 라이닝 컬러나 아쿠아 컬러를 사용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바탕 배경 화면에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글리터가 있습니다. 자, 글리터에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이돌 메이크업, 특히 여자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봤을 때는 강렬하고 반짝이는 제품이 바로 이 글리터입니다. 글리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양한 색과 모양이 있는 스파클. 한마디로 모양에는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 이렇게 입자가 큰 것을 스파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입자가 작은 글리터와 접착 성분이 있는 겔을 믹스해둔 제품인 글리터 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의 투명한 느낌의 글리터이나 조명을 받으면 본연의 화려한 색상이 보이는 글리터 파우더, 화려한 색상의 글리터로 단색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글리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눈화장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이 글리터를 붙여서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속눈썹입니다. 속눈썹은 개성 있는 눈매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트 속눈썹을 사용하거나 종이, 깃털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수치 어느 정도이고 이런 다양한 종류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 일반적인 속눈썹을 붙이면은 밋밋할 수 있지만 속눈썹에 공작 털을 하나하나 믹스해서 붙인 다음에 속눈썹을 표현을 해주면 공작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구는 브러쉬, 퍼프, 그 다음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앞에 말했던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 글리터, 속눈썹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 메이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회화적 표현의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붓이나 스펀지를 사용하는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작품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이크업은 회화적 표현의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그 다음 착시 효과를 주는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한마디로 일루션 아트라고도 부릅니다. 가면에다가 이제 메이크업을 표현을 하고 깃털 오브제를 사용하여 가면 무도회의 마스크를 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 서양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메이크업입니다.
세 번째,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패턴지가 있는 패브릭, 포장지, 벽지 등의 문양들을 활용해서 하는 메이크업이고요. 네 번째는 펄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마지막으로 오브제를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오브제를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부직포를 사용한 귀걸이 장신구 오브제와 그 다음에 눈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화려하고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브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브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브제는 일반적으로 물건, 물체, 객체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한마디로 꾸미는 제품이라는 거죠. 오브제가 왜 필요하냐면 아트 메이크업의 작품성과 완성도를 볼 때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의상, 헤어, 소품 등의 토탈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작품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브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동물의 털입니다. 동물의 털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동물의 인조 모피, 새, 깃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트 메이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공작 깃털을 많이 사용해서 오브제를 표현하면 작품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로봇을 만약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속이나 알루미늄을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인조 속눈썹, 공예철사, 종이류, 셀로판 등등 해서 다양한 오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트 메이크업 시 수행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트 메이크업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는데 그냥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선정을 하고 연상되는 단어를 나열한 다음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이미지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일러스트 작업, 그림에서 보면은 윤곽도 잡고 눈매는 어떻게 하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도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품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을 세팅하고 일러스트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주제를 어떻게 선정했고 자료를 수집했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주제를 새로 하고 싶었고 분홍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홍색 새인 어떤 새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던 중에 로즈 핀치라고 이렇게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즈 핀치를 생각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형태는 로즈 핀치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형태로서는 첫 번째, 새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두 번째, 분홍색이다. 세 번째, 깃털. 새라고 하면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새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껴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고 귀여운 느낌. 두 번째, 작고 귀여우니까 밝고 통통 튀는 느낌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틀을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깃털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닌다. 쭉쭉쭉 이제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들을 더 나열해주면 됩니다. 분홍색뿐만 아니라 분홍색이랑 비슷한 채도가 있는 보라색을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흰색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깃털에는 그냥 깃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터를 활용해서 조금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분위기에서 작고 귀엽다. 작고 귀여우니까
스파클이나 반짝이는 것을 조금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도트, 작은 점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밝고 통통 튀는 느낌. 밝고 통통 튀는 느낌이라고 하는 색감을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노란색이나 하늘색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즈 핀치라는 새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고 연상되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보았어요. 여기에 비슷한 느낌의 메이크업 도안이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 찾아보았는데요. 두 가지의 메이크업 도안을 선생님이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왼쪽에는 약간 새 느낌이 들고 오른쪽에서는 통통 튀고 밝고 귀여운 느낌을 들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조금 접목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밑에다가 일러스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눈썹을 그리는 것보다는 먼저 바탕 배경화면으로 핑크색을 이용해서 에어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데 위에 왼쪽의 그림처럼 곡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도 핑크색을 조금 넣어주고 싶어요. 그 다음 선생님 아까 전에 핑크색 말고도 비슷한 채도의 느낌인 보라색도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눈 화장에서도 핑크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입술도 마찬가지로 핑크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살짝씩 주고 그 다음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노란색을 선생님이 쓰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윤곽 부분에 코끝, 입술 밑에 인중에다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도 아까 선생님이 쓰고 싶다고 했었죠. 하늘색을 이용해서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속눈썹에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번 작품에서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동자 색상도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팝아트적인 오른쪽인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메이크업이 가장 선생님이 가장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메이크업 도안입니다. 근데 저 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별은 빼고 나머지 저 도트 모양을 핑크색과 보라색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색으로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뭔가 부족한 듯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오브제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일러스트를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트 위에다가는 글리터나 스파클 아니면은 보석, 장신구들을 같이 붙여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볼터치 부분에는 연한 핑크색으로 에어브러쉬를 활용한다.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일러스트를 어느 정도 도안을 잡고 나서 이 도안을 토대로 우리가 마네킹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트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주제를 잡고 자료를 수집하고 일러스트를 그린 다음에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마네킹의 작품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